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학교 폭력 사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생활 기록부에다가 오랫동안 기록을 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더 그 생활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하느니 마느니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 폭력만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 각종 민원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민원실에도 폭력이 난무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목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는 목걸이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민원을 처리할 때 음성, 그다음 화면 동시 다 녹음이 됩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고 민원인을 상대할 때 목걸이 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민원 처리를 한답니다. 그런 학교 폭력은 예전에도 참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이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학교 폭력이 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 폭력이라고 그러면은 같은 학생끼리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선생님들하고 학교 제자 간에 알력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도 학교 폭력 사태는 있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데 1학년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면은 상급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학교에 자기 교실에 데려가가지고 노래 불러. 그래가지고 노래하고 그저 이 정도였습니다. 구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를 안 부르면 빠따치고 그렇게 구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있기는 있었지만은 아주 그런 고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원래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폭력배들하고 같이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폭력배들 말고 일반인들하고 폭력 조직하고 연계가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학생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도 막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뭐 학생들 간에 칼부림도 일어나가지고 사망 사건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도 학생과 학생 간의 싸움으로 칼로 사망 사건도 일어난 걸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같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에는 모든 이제 사람과 사람의 취급하는 그런 공무원들 민원 신청, 민원 사무를 보는데도 너무 그 폭력이 심하기 때문에 목걸이용 그 화상 카메라를 차고 이제는 근무를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더 심해졌잖아요. 그 학교에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 통제가 불가능해가지고 학교 선생하기가 힘들다. 다른 직업을 선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쩔쩔맸습니다. 아주 혼내주고 떠들고 하면은 나와 해가지고 몽둥이로 구타를 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잠잠하고 그 선생님만 오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조용히 해. 잠잠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완전히 학생을 장악을 하고 통제를 하고 수업을 하는 상태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때요? 불가능하잖아요. 휴대폰 같은 거 수업 시간에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개 들고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선생님이 또 아이들을 좀 심하게 말을 했다든가 뭐 좀 그 사랑의 매를 갖다가 약간 뭐 때리기라도 했다고 그러면은 바로 또 부모님한테 또 일러 바쳐가지고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을 뭐 어떻게 한다 난리 치잖아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부모님들은 아주 선생님이라면 아주 엄청나게 존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선생하기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깔끔하고 정말로 좋은 직업 중에 들어갔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 교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은 잘 들어라. 그래 선생님한테 오늘 아주 잘못해가지고 많이 맞았어. 이렇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 맞아야지 뭐. 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더 많이 때리고 좀 잘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너가 잘못하니 맞아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도리어 자식을 나무라고 욕을 합니다. 절대로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찾아간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이제 집에서는 너무 버릇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좀 좀 때려서라도 좀 아이를 개구장이가 되지 않고 좀 잘 예의를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학교 가면 부탁을 하지 선생님을 나무란다는 거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우리 아이를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면은 따끔하게 호초를 때려서라도 좀 공부를 가르치고 바르게 길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히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마침이라도 그 아이들을 건들면은
대만에 그 부모님한테 일러바치면 또 부모님도 요즘엔 또 가서 따지고 그렇잖아요. 옛날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못 해먹겠다고 직업을, 그 사범대학교는 옛날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들하다는 거예요. 사범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워낙 가르치기 힘드니까. 또 성적이 안 나오면은 또 교장 선생님한테 또 질책을 받습니다. 그 담임 선생, 교수들이. 그러다 보니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가지고 만일에 한 개가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손바닥 대 그래가지고 한 대를 때립니다. 만일에 10개가 틀렸다 그러면은 손바닥을 댑니다. 그러면 호철이 갖다가 10대를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요. 그 성적이 다른 교과 과목보다 월등히 넘어 떨어지고 하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윗선에 있는 감독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교수를 불러가지고 그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려고도 하고 또 아이를 좀 호출을 때려서라도 좀 성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 당연히 몇 개가 틀리면은 호출이 갖다가 맞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맞는 줄 알고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맞았어요. 손바닥이 많이 맞고 호출이도 많이 맞고 그랬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야기 장난이나 하고 떠들면은 혼납니다. 혼나요. 너 떠들었지? 당신 나와. 바지 걷어. 때립니다. 수업을 하는 중간에도 나오라 해가지고 때려요. 그렇게 한 사람이 얘기할 때 때리지 않으면은 자꾸 그게 전염이 돼서 퍼집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도 퍼져서 얘기하고, 그럼 온 교실이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한 명이 떠들 때 아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교수들의 목적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다 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뿌리를 뽑아서 완전 그 학생들을 장악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요즘에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수업이 불가능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제 기술적으로 학생들을 장악을 한다는 거는 옛날에는 엄중하게, 엄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비율을 맞추잖아요. 요번에 우리 반이 국어 성적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국어 성적 좀 올려보자. 이렇게 하고 또 1등하고 많은 사람은 또 이제 선물도 주고 상장도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싸 해봐. 해가지고 비율을 맞추면서 이제 장악을 하는 방법.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볼 때 그 선생님이 무섭게 하면서 학생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학생을 쥐어쥐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은 때리고 맞으니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엄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장악, 그러니까 쥐어잡고
수업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아이들을 비율을 맞추면서 그 자유 형식으로 뭐 우리 반이 요번에 1등 하면은 전체 반 학생한테 선물을 준다든가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장악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한다고 그 수업하는 학생들이 듣는 학생도 있지만은, 아이, 나는 상관없어. 하고는 휴대폰도 보고, 자기가 할 대로 하면서 하는 아이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은, 나도 어제 그저께 이제 이 복수 여권 10년짜리를 지금의 기한이 다 돼가지고 재발급을 인터넷상으로 민원 24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복수 여권 10년짜리 요즘에는 차세대 여권 복수 여권이 옛날 구형은 녹색이었는데 요즘에는 차세대 복수 여권이 남색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10년짜리를 5만 한 4천 원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제 민원 24 거기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면 처리가 다 돼서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발행이 다 되었으니까 찾아가라. 일주일 만에 딱 나옵니다. 그런 인터넷상에서 민원 처리하는 경우에는 뭐 폭력 이런 거 나타날 수 없지만은 그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민원 신청을 하고 처리하는 그 시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구청의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폭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을 그냥 때리기도 하고 멱살을 끌고 밖으로 그냥 나와서 뭐 주먹질을 한다든가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형 그 화상 카메라를 전 공무원,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다 목걸이에다가 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민원 처리를 하게 그렇게 만들고 경찰서에 비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만들고 그게 은행이나 똑같습니다. 은행도 강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 경찰하고 연결된 그 비상 벨을 누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구청, 시청 이런 민원실에 가면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화상 카메라를 목에 장착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원인에게 양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장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민원인이 화가 나서 폭력을 하려고 해도 그 사진이 다 찍히고 음성도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함부로 그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게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전에는 그 민원인들이 폭력 행사를 하고는 난 그런 일이 없다 이래가서 오리발 내밀고 발뺌을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녹화도 되고 음성, 화상 다 녹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경찰서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고분고분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하고 호병교에서 근무했습니다. 호병계 그래가지고 호적 초본,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병력 증명서, 뭐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재적 등본 이런 거 띄어오르면은 그 앉아 계세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 작성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폭력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도리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좀 잘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뭐 과자라도 주고 무슨 선물도 주고 그래요. 차라리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커녕 도리어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잘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말이라도 합니다. 그때만 해도 뭐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해가지고 발행을 해가지고 민원을 교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전부 다 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해가지고 증명서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없고 프린터라는 게 없습니다. 프린터라는 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요. 그때는 단지 있는 게 등사기라고 있습니다. 그 등사기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신식말로 얘기하면 프린터입니다. 컴퓨터는 아예 없고 등사기라고 해가지고, 등사기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 가리방이라고 있어요. 가리방이라는 게 이러한 종이에다가 이 양초물 있잖아요. 이 양초물로 갖다가 싹 입혀놓은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볼펜 같이 생긴 끝이 뾰족한 꼬챙이 같은 쇠가 있어요. 그걸 긁어요. 이렇게. 만일에 제가 이름이 김기동이라고 그러면 김기동 이렇게 긁으면은 양초물을 싹 입혀놓은 종이가 그 철사같이 뾰족한 걸, 그걸 가리방을 긁어내는 펜이라고 합니다. 연필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글씨를 쓰는 식으로 딱 이렇게 쓰면은 초가 벗겨집니다. 초가 벗겨지면서 글씨가 써져요. 그러면 이제 등사기에다가 놓고 이제 그 등사를 할 때 등사 기름이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인쇄 기름이에요. 그걸 갖다가 요즘에 그 페인트 칠할 때 왜 페인트 칠할 때 페인트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둘둘둘 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걸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걸 깔고 밀어요. 그러면 그 초를 긁어낸 대로 물이 빠지면서 그 밑에 있는 종이에 글씨가 인쇄가 됩니다. 등사기에다가 이제 인쇄를 합니다.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호적 등본이나 호적 초본 이런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적 등초본을 그 호적부를 보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것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필사본이죠. 손으로 써가지고 필사본을 뺏깁니다. 호적 초본. 호적 초본 해달라고 하면 호적 초본은 좀 시간이 짧아요. 호적 등본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호적이 많으면은 다 뺏겨야 됩니다. 처음부터. 등본이니까 다 뺏기를 등자거든요. 전체를 뺏긴다는 것이 뺏기를 등자, 근본 본자를 씁니다. 호적 등본 이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초본은 그 사람이 이제 신청자 그 부분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본하고 등본하고는 틀립니다. 등본은 전부 다 뺏기는 거고, 초본은 신청한 사람 그 부분만, 내용만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호적 등본 같은 거 띠러 오면은 호적 등본이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지금에는 만일 1시간 걸린다면은 그 민원 신청인이 아마 공무원을 완전히 죽인다고 할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기다리지도 못할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전부 다 그 인터넷상에서 프린트로 쫙쫙 나오니까 단 10분 만에 다 발행이 다 되잖아요. 5분, 10분 만에. 그때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줄을 섰어요. 그러면 오늘에 봐가지고, 만일에 50명이 왔다. 그러면은 보통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의 양을 대강 알 수가 있거든요. 50명 오면 하루에 한 30명, 20명 밖에 대강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50명이라 이러면 20명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니면은 신청을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내일 좀 늦게 와도 우리가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하고는 돌려보내요. 그 50명이 계속 서 있으면은 차례대로 하면은 그 50명까지 다 못하거든요. 퇴근 시간 되면 우리도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오라고. 그때는 전부 다 필사본을 해가지고, 이제 동사무소라고 그러면 동사무소 도장을 찍고, 직인을 찍고, 내가 이제 발행을 했다는 실인이라고 합니다. 열매실자 씁니다. 열매실, 도장인, 이렇게 해가지고 실인이라고 그러고, 직인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동장, 무슨 구청장, 그걸 갖다가, 관인이라고도 하고, 직인이라고도 합니다. 벼슬 관자, 도장 인자, 이렇게 쓰고, 벼슬 직자, 그 다음 도장 인자 써가지고, 직인, 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 도장은 실인이라고 해요. 열매실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인 찍고, 작성자, 이제 날짜를 적습니다. 2023년 몇월 며칠, 김기동, 내가 이제 이름이 김기동 작성 발행하고는 그 밑에 딱 도장을 찍고, 이제 무슨 도장을 딱 찍고, 그리고 개인 찍고, 발행인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줍니다. 교부를 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그때는 전부 다 프린터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뺏깁니다. 그거 뺏긴다는 게 호적부를 보고 그대로 뺏겨요. 호적 등초본 뺏기는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뺏깁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거 뺏긴다는 게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교부를 합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 다음에 프린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다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자 한문을 모르면은 호변교에 근무를 못 합니다. 근무를 못 해요. 요즘에는 한자 한문을 잘 몰라도 컴퓨터로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뭐다 이러면 대강 그냥 조금만 한자를 알면 몇 번지예요? 이래가지고 그 번지를 봐가지고 뭐다 이러면 이 맞구나. 그래 한문 써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한문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맞아요 한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프린트 해주면 됩니다. 한문을 몰라도 지금에는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뺏길 때는 한문을 모르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잘 모르면. 그리고 제가 원래 옛날에 서당에 다녔기 때문에 한자 한문을 지금에도 그때부터 이제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공문할 때도 제가 직장에서는 제가 한자 한문을 제일 많이 알았습니다. 호변교에서 근무하면서 호적부도 새로 만들고 취적이라고 합니다. 호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취적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호변교에서 근무했어요. 호적도 보고 병사 업무도 보고 그걸 갖다가 호적계, 병무계 그걸 갖다가 이제 앞자만
따가지고 호병계 그렇게 합니다. 호적계, 그다음 병무계. 그러니까 호적을 보는 호적도 보고 병사 업무, 뭐 징병사무라든가 이런 병사 업무를 보는 그런 이제 그 계가 있습니다. 뭐 무슨 총무계, 뭐 산업계, 뭐 호병계, 모원계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호병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민원인이 폭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툭하면 이제 직접 민원 처리 하러 가면은 직접 그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폭행을 하지만은 또 그 민원을 넣잖아요. 전화상으로 또 민원을 넣습니다. 무슨 구청장 있는데 구청장 바로 전화를 대. 그래가지고 구청장에다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공무원 이름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 친절하지 않고 친절하다. 그러니까 좀 바르게 교육을 시켜라 이러면서도 전화 민원도 넣고 직접 그 민원을 보는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런데 그런 것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인구가 많다 보면은 그 치열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됩니다. 예를 한번 딱 들어봐요. 전 세계에 사람이 딱 둘만 있다. 그러면은 둘이 경쟁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딱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둘이 경쟁을 해봐야 경쟁이 얼마나 세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사람, 뭐 저 착폭 올라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됩니다.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이런 것도 경쟁이지만 살아가는 경쟁도 생존 경쟁도 점점 심해져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환경 파괴에 관련돼서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환경 파괴도 되지만은 그 인간의 경쟁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사람이 경쟁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는 그 점점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다툴 경제 아니에요. 다툰다, 경쟁을 한다. 우리가 뭐 축구 경기 한다 이러면 다툴 경자입니다. 다툴 쟁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건 싸움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사계에 여러 분야를 갖다가 사계라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도 일어납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인구가 많고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또 인구가 많으면은 경쟁만 점점 심해져 가지고 학교 폭력도 점점 심해지고 민원 그 실에서도 민원인의 폭력도 점점 심해지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학교 폭력도 점점 심해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 처리하는데도 폭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사회에서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는 똑같아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 파괴는 점점 되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경쟁이 치열하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 폭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는 것도 점점 폭력이 심해져요. 이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 지경까지 왔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너무 기본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그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의해서 다 생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유튜브를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또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 때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극한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혁이 생겨야 됩니다.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물가 폭등,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줄어들게 만드는 자연 섭리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 되고, 그렇게 돼야 인구가 줄어들어야 환경도 복구가 되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고,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사무에 관련해서 폭력 사태도 줄어들고, 인구 증가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포화 상태, 극한 상태가 되면은 자연 섭리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해기망측한, 듣도 보지도 못한 괴질이 전 세계를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 절벽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도 질병이 세계를 창궐하게 만드는 것도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각종 산불이라든가 뭐 폭풍, 돌풍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지진 뭐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는 것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게 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으면은 자연 섭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은 점점 증가를 하게 된 상태에서는 전쟁에서 사람을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 섭리에 의해서 자연 섭리가 자연히 작동이 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것도 자연의 섭리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사람이 줄입니다. 뭘 줄이냐? 사치품부터 줄여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차를 가족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으면은 다 줄이고 한 대만 딱 가지고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좀 덜 사 먹고 주머니를 풀지 않고 덜 사 먹는다.
그러면 이제 식당도 없어집니다. 내가 여기 밖에 나가 보면은 식당이 폐업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식당도 줄어들고 사람도 인구 절벽이 돼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자가용차가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앞으로는 이게 자연 섭리가 점점 심해지면은 자가용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불경기가 되면은 아마 지금에는 집집마다 다 자가용차가 있지만은 앞으로 자동차를 굴리기도 힘들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향수를 생각해 가지고 그 복지를 많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래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같은 데도 연금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래쳐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전에 이런 상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은 그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 향수에 젖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처럼 대통령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바뀐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느낄 겁니다. 지금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동결을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의 기능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인력으로 해가지고는 자유경제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게 되면은 점점 더 심한 공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대개 보면은 연금 개혁을 하는데 몇 년까지 연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하지 않으면 완전히 연금이 고갈돼 가지고 지금의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위를 해도 강력하게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뉴스를 보잖아요, 외국에. 그래가지고 그놈 대통령을 내쫓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여론조사가 비등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도 그 국민들의 그 수준이 그 정도가 되면은 어차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대통령을 거기다 안착해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다른 대통령을 새로 그 자리에 앉혀 놓는다고 해도 옛날 같은 그런 향수 좋은 복지 혜택을 받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가스 요금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복지 혜택도 많이 받고 이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게 작동돼 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옛날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 자연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자연 섭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기축통화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하고 기축통화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세게 많이 나면은 그 금융 거래가 이상하게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자유경제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의 그 인력으로 자유경제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금융정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사람 인력으로 외국의 기초통화가 뭐 오르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금리를 동결해. 도리어 금리를 낮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긁어서 부스럼을 더 만드는 꼴이 돼요. 나중에는 그보다 더 가혹한, 몇 배의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자유시장의 기본 기능과 기본 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과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없다. 그 후환이라는 게 그 시장 기본 자유 경제 기본 시장의 기본 원리와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각을 해서 정책을 펴야지만은 후환이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다. 금리를 인하한다. 그렇게 하면은 더 가혹한 대가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긁어서 부스럼을 더 악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죽는 마당에까지 나쁜 영향이 더 심하게 온다. 그 얘기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은 더 앞으로 심한 국가 부도라든가 악 영향은 몇 배로 나쁜 영향이 부작용이 온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도 다 그래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연금 계획한다, 뭐 한다.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하고는 제대로 건전 재정에 입각해서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대통령이 정상적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때요? 물가가 만날 오르니 사긴 힘들지. 그 다음에 연금 계획을 하니까 연금 적게 받지. 불리한 조건이 국민한테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살기 어려우면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메꿔가면서 국민들의 그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있나요? 같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고통을. 전 세계의 흐름이 그래요. 나라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정치를 해가지고 내가 살기 어려우면은 그 나라 외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하려고 호소를 한다고 해도 밀어내고 가르치워야 돼. 가르치워. 다른 사람 뽑으면 돼. 옛날에 그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들을 따져보면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알아서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들의 그 국가가 돌아가고 자연 섭리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거는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게 물가가 오르고 살기 힘들고 지금의 뭐 복지 혜택도 예전만 못하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면은 더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면 의심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한 나라의 그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망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향수에 젖어서 사람을 교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